반갑습니다. 초록배낭의 역사교육 담당 한상봉 강사입니다. 자, 오늘 고대 역사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고대 국가의 특징을 정리했고, 두 번째 시간에 4세기 백제전성기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4세기 다음에 이제 5세기가 나올 차례죠. 5세기 때는 어느 나라가 전성기를 누렸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4세기 하면은 백제의 전성기였고 어느 왕이 떠올라야 됐죠? 그렇죠. 근초광이 떠올라야죠. 그럼 이제 5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구려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도상으로 고구려 땅에서부터 화살표가 뻗어나가고 있어요. 영토 확장을, 정복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라는 소리네요. 그죠? 그 말은 4세기 때는 한강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5세기는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다는 소리입니다. 전성기 잘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백제에서는 근초광이 떠올랐다면 우리 고구려는요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외우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이제 자, 두 명의 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광개토대왕이고요, 두 번째가 장소왕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가 나와 있는 고구려 땅에서부터 화살표가 뻗어나가고 있는 지도가 보이면 이 두 왕이 딱 머릿속에서 나오셔야 되죠. 4세기 완전 끝무렵 391년인가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왕이 올라요. 그러면서 5세기 초반까지 이제 영토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쫙쫙 뻗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라 했는데 이렇게 영토 확장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고구려에서 나라 체제를 다져준 왕이 있었죠. 저번 강좌에 나왔었는데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소수림왕이죠. 불교 수용, 율령 반포, 그 다음에 태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했다. 이거를 발판 삼아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쭉쭉 뻗어나가게 된 건데 광개토대왕은요 북쪽으로 뻗어나갑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진정책이라고 하죠. 북진정책. 그러면서 만주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다. 이게 광개토대왕의 업적이고요.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우리 저번 강좌 때 나왔는데 신라의 뇌물마립간이 일본 외의 공격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했습니까? 광개토대왕이죠.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 요청을 받고 군사 5만을 내려보냈죠. 그래서 신라에 쳐들어온 이 왜군을 격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되겠죠.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명한 또 유물이 하나 있죠. 경주에 신라죠. 신라 경주에 호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호우명 그릇. 이 호우명 그릇은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신라에 쳐들어온 외놈들을 격퇴시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물입니다. 호우명 그릇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광개토대왕의 업적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어느 강을 차지해야 된다 했습니까? 한강이죠. 바로 한강. 한강을 차지해야 되는데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만 진출했기 때문에 만주 지방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한강은 차지하지 못한 거죠. 지금 그 한강을 차지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다음 왕이었던 장수왕입니다. 우리 광개토대왕은 넓은 영토를 개척했다 해서 광개토대왕이고 장수왕은 오래 살았다 해서 장수왕이죠. 60살도 넘기기 힘들었던 이 시절에 98살까지 살았대요. 엄청나게 오래 산 왕인데 장수에 떼서 장수왕인데
광개토대왕이 북진 정책 추진하고 장수왕은 한강을 차지해야 되겠죠.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계속 진출할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진출해야죠. 그래서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진 정책. 자,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수도는요.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주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는 지금은 만주지방이죠. 졸본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졸본. 오녀산성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대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만주 지안 또는 지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국내성에서 장수왕이 왕이 올랐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한강으로 진출하려고 봤더만 수도가 엄청 멀죠. 그래서 수도가 먼 게 아니고 한강이 너무 멀죠. 그래서 도읍지를 이전하게 됩니다. 수도를 이전하게 되는데 수도를 옮기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도, 수도 천도.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 하니까 평양성으로 옮겨요. 평양성. 그래서 평양천도. 이게 장수왕의 업적인 거죠. 그러면 평양으로 내려옵니다.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한강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는 백제겠죠.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부터 고구려가 엄청 군사력이 막강해졌다는 겁니다. 이 막강한 고구려 군사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평양성으로. 그러면 남쪽에 있는 나라 백제하고 신라는 이 고구려가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쫄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쫄겠죠. 그래서 이 둘이가 뭘 하냐면 편을 먹어요. 신라하고 백제가 편을 먹었다 해서 나제 동맹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433년에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제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대항하고자 했던 게 백제 신라죠. 하지만 이 고구려 장수왕은 그게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백제의 계로왕을 몰아내고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빼듭니다. 이게 장수왕의 업적이에요. 한강 장악. 그러면 한강을 장악하고 영토 확장을 활발히 하면 잘 나간다, 전성기다라는 표현을 써주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장수왕이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비석. 자, 충청북도 충주까지 고구려 영토가 됐거든요. 남한강이라고 부르죠. 한강 전체를 다 차지했던 게 고구려 장수왕이니까. 그래서 충주까지 우리 고구려 영토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 그 비석 이름이 충주고구려비예요. 중원고구려비라고도 부르죠. 옛날에는 이 충주를 중원이라고 불렀거든요. 충주고구려비. 고구려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5세기 고구려 전성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4세기 때 지난 강좌처럼 4세기 때 백제가 엄청 잘 나갈 때 나머지 두 나라 뭐 했는지 정리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5세기 고구려 전성기 광개토대왕의 업적, 장수왕의 업적을 정리하시고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나머지 백제 신라 뭐 했냐 이거죠. 아까 제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뭘 했냐면 신라와 백제가 편을 먹었습니다. 나제 동맹.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의 계로왕은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누구냐면 문주왕이라는 왕인데 한강을 빼앗겼으니까요. 백제의 수도가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한강유역. 그런데 이제 한강유역을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야죠. 그래서 수도를 또 남쪽으로 옮깁니다. 수도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천도라고 표현하죠. 한강을 빼앗긴 백제 문주왕은 수도를 천도해요. 어디로 옮기냐면 웅진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웅진은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냐면 충청남도 공주를 얘기하죠. 웅진천도 또는 이제 공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나머지 두 나라 신라 백제는 간단하죠. 같이 편을 먹었다. 433년에 나제 동맹. 그리고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요. 475년에 한강을 빼앗기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구나. 요게 우리 5세기 10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5세기 어느 나라의 전성기다? 고구려 전성기다. 되셨죠? 두 명의 왕이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광개토 대왕. 만주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다. 북진 정책. 두 번째, 장수왕.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강을 백제로부터 빼앗았다. 충주 고구려비. 그럼 나머지 백제 신라는 뭐 했는데? 이러면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한강을 빼앗긴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구나. 요게 5세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자, 5세기 고구려 전성기까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6세기 차례죠.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가 어디겠습니까? 신라입니다. 그래서 6세기 신라의 전성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